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20일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현금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주는 것 때문에 그 도민사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신반의하긴 했어요. 네. 바로 주는 거 맞아? 네.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통장에 들어왔다고 확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신청 대비 한 80% 이상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신청 대비예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네.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네.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이 증빙을 해야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의 그 설정 기준을 보면서 네. 이제 지금 뭐 지급을 받고 계시기도 하고요. 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뭐 월납부의 기준 소득표는 이제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지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계신 분과 현금 주는 게 맞냐를 가지고 한참 실랑이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주형은 현금 줍니다. 네. 4월과 6월 지급이 되고요. 네. 정부형은 5월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주도에서 3번 주는 게 아니라 네. 3번 중에 2번은 제주도가 네. 그리고 한 번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 제주도가 매칭한 자금을 가지고 지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합쳐서 3번 될 것 네. 같고요. 네. 정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아니고 네. 상품권이 지급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제주형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가구가 있어요. 음. 못 받는 가구들이 있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네.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가 제외가 되는데요. 네. 일단 이제 그 국가,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 사립을 포함한 그러니까 교직원들이 안 된다라는 얘기 뭐 들으셨을 테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그리고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계신 금융법상 이제 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금융기관 종사자 제외가 네. 되고요. 네. 직업군인이 가족원인 경우도 제외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군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홍보의 중요성을 정말 느낀 게 맘카페가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받는 거냐, 본인이 되는 거냐 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그렇죠.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게 뉴스나 검색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까도 뭐 정부가 주는 건지 제주도가 주는 건지도 네. 헷갈리고 또 이게 신청을 해야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신청을 못 하게 되면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형평성 논란에 이 부자 인증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부자 됐어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SNS에 간혹 나와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예, 부자 됐어요? 본인은 부자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못 받는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군요. 이게 어쩌다 보니 왜 소득이 줄어도 네. 부자인 거예요.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네, 긴급 네. 대상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좀 아쉬운 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직업 가구가 빠졌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노동자 중에 보면 저희들 돌봄 전담사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같이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네. 급여를 받는 분들 네. 그리고 교사 공무원과 비교해서 한 정규직 임금의 한 60%밖에 받지 못하고 네. 방학 방학 기간은 소득이 0이었던 제로였던 분들이 계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공무직 음. 분들이 가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사 교육기관에 계신 교사나 뭐 관련된 그 소속되신 분들은 제외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다 보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최근에 소득이 급감했는데 이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요 그 가정폭력이나 이제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도 세대주한테 세대주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주 이름으로 예. 신청하고
받을 때도 세대도 세대주 통장으로 받게 받고, 되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부양 의무가 소홀한 가정 같은 네. 경우도 좀 애매하게 된 그런 그러네요. 경우가 있고요. 나눌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한부모 네, 가정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가구 수가 세대 수가 적어서 아, 2인 가구, 그렇군요. 3인 가구가 많다 보니 이제 네. 적용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도가 직업 부적합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뭐 다 반영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적어도 6월 정도면 네. 반응을 할 수 있게 조치를 네.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을 그럼 하셨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이의 제기까지 해야지 또 반영이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주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로 할 음. 것이냐, 뭐 저희들도 누가 받을 수 있어가 제일 궁금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대상을 설정을 해서가 네. 핀셋 지원을 한다고 하죠. 네.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그럼 긴급 지원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음. 기준을 정하는 것만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음. 긴급 지원이 맞아라는 함정에 빠지셨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다시 조정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등을 감안해서 수혜 대상은 확대를 하고요. 음. 형평성 문제도 감안을 하고요. 네. 뭐 대상 선정을 할 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편의성. 행정기관에서 빨리 설정을 하고 줄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기준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긴급 구호라는 시책 목적도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시간적 지체도 막을 수 있다. 음. 선택을 해놨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체계 자체가 네. 또 이제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거둬들이는 기준으로 체계가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애매한 아까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네. 좀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네. 배제가 사각이 돼버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송파 세모녀 사건 일어난 이후에 네. 왜 그때도 갑자기 수입이 없어졌는데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7만 원, 예, 8만 원 네. 이렇게 내면서 저희가 뭐 복지 사각이 돼버렸다, 네, 네. 관리에서 배제가 됐다는 것 때문에 네. 저희가 건강보험료 최저기준이 13,000원까지 쭉 내려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중위소득 100% 기준 꺼내놓고 보니까 이 기준에 맞추면 음.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기준 한 3만 원대로 올려놨어요. 네. 그러니 이제 이번에는 중위소득 120% 기준하고 네. 엉키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설정을 계속 어떻게든 좀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아까 말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빈틈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경우들,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네. 뭐 원희룡 지사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거는 복지 성격이 아니라 네네. 구호 성격이니 네. 좀 같이 생각을 맞춰달라라는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고 해서 네. 구호 성격이라고 해서 취약계층들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음. 똑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데도 음. 4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고 네.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도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그럼 내가 부자인가? 네. 그랬더니 4인 가구주가 네. 아니지 내가 가난한 거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좀 씁쓸하게 웃었던 뭐 일도 있고 한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지원금 받기 위해서 돈을 덜 벌 수도 없고요. 네. 그랬다고 편법을 이용할 수도 사실 네. 없는 그것도 거잖아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뭐 제주도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편모 가정 같은 경우 뭐 이제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엄마가 이제 가장인 경우를 네. 봤을 때 남성에 비해서 소득이 낮잖아요. 네. 설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버는 수입은 뭐 70에서 80%밖에 되지 않는데 지원받는 거는 이렇다라고 하면 내가 애를 열심히 일해서 애를 키우는 게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군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많이 이제 네. 보완하는 네.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것 역시도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정책에 물론 사각지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 이의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조금 양지로 좀
우리가 많이 작성을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접수는요, 관할 읍면동을 통해서 오늘 27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요, 오부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 신청일에 맞춰가지고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고 문제 제기하실 분들은 이의 제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생활지원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